안녕하세요. 짱구박사입니다. 6월 초부터 어제까지 이어져 온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오늘 좀 다소 꺾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급드렸던 코스닥 733포인트, 코스피 2120포인트를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밴드 상단이 일단은 720포인트에서 이번에 어제 넘었죠. 넘고 오늘 참 기가 막히게 정확히 730포인트에서 특히 오전에 너무 강한 매도세가 좀 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강한 매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코스닥 금융투자화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나왔는데 이쪽에서 지수 상단을 잡고 때린 것 같아요.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작정하고 때린 것 같아서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지수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시향을 봤을 때 이번 주, 즉 현재 선물 포지션 상으로 봤을 때 뭐 위로 아래든 분명히 양매도 주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려가 됐던 이 3만여 개의 계약이 오늘까지 해서 15만 개, 어제가 20만 개였는데 오늘 또 5만 계약을 청산을 해서 그래도 부담을 조금 줄여놓은 거죠. 근데 이게 15만 개도 적은 건 아닙니다. 1조를 훌쩍 넘는 단위에서 지금 뭐 6, 7천억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 부담을 조금 줄여놔서 그나마 내일장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투나 이런 이제 기관 쪽에서 선제 매도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박스를 예상한 선제 매도. 그래서 이제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정도로 오늘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비중을 천천히 갈 거예요. 비중을 천천히 가야 돼요. 비중은 천천히 가다가 이제 지수를 이번에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단기 바닥을 3바닥까지 만들어서 단기 바닥을 잡았다면 이 안에서 횡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금 지수가 내려가면 보유하고 있는 포트를 그때 늘려가도록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 시황을 보면 전일 미 증시는 그간 국내 증시보다 훨씬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하락의 절반을 돌파를 하고 지금 좀 눌리는 모습인데 일단 여기에서 상승의 원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죠.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까지는 페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크게 뭐 우려되는, 즉 FOMC 파월이 말을 안 하겠죠. 그러한 기대감이었고,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트럼프도 말을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다음 주면 6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촉박함 가운데서 아직 정확한 미팅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 중국이 자체 히토류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말이 이제 수출을 제한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우는 아이 빤친다고 기관이 양매도로 코스닥을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추가 하락을 보였던 것 같고요.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보다는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기관 포지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외인도 외인이지만 기관이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방어를 했던 기관이 매물을 쏟아버리면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IT 섹터겠죠. IT를 올렸기 때문에 IT에 다시 매물을 쏟으면 IT가 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IT가 주도주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IT가 주도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이 단기 사이클 상에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지 이 주도 섹터가 꺾였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전일 이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제 추가 악재가 하나씩 또 나오니까 노이즈가 생기고 증시에 크랙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어제 좀 특별한 수급상의 이제 변화가 제약바이오 쪽에 단기 바닥을 잡는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단기 바닥을 잡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이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개인들은 지쳐서 수급을 토해내고 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있고, 오늘 보면 이제 어제 장 끝난 이후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받았다라는 이 속보가 하나 떴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이번에 이제 그 조문을 위해서 조화랑 그런 걸 들고 방한을 하는 부분 등이 시초에 남북 경협주를 잠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아직은 좀 부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눌리면 이번에 이제 시가 갭을 띄웠잖아요. 다시 눌리면 이때는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방안을 앞서서 국내 고위급 회담에 이런 기조가 좀 보이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뭐 적게 먹더라도 그때를 보고 노리려고 해요. 경업주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는 이제 그 기사가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뭐 내일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당분간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은 할 거예요. 보수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가 아니라 완전 흔히 말하는 단타로만 딱 이제 보고 가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고 지금 오늘은 베트남 쪽에서 대량의 살처분이 있었고 또 중국,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도 북한과 연결고리가 나오면 이게 또 팍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한 두 가지가 있겠죠. 북한의 연결고리는 사료를 준다든지 백신을 준다든지 이게 이제 인도적 지원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쪽 관련해서 애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거고 또 발병에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원래는 추가 조정을 받으면 또 지난주처럼 주 후반에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일단 또 움직여서 조금 더 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실적이 양호한 쪽 실적주에서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특히 신고가 섹터 애들은 아직 죽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건설주나 조선주 단기 강세에 있었고 정치 테마 이제 부분적인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 쪽에. 그래서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안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섹터가 좀 약세고 수소차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포트에서 뺐는데 이게 노르웨이에서 수소 충전소가 폭발을 했네요. 폭발을 하고 플러스 차량 판매 토요타와 현대
차를 이제 판매를 중단시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EM 코리아를 저는 이제 낙주 매매를 했어요. 갑자기 얘가 10% 마이너스가 떨어지길래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오늘 엄청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손절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매수를 진행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종목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물갈이가 좀 돼버려요. 그래서 수소차를 다시 관심권에 놓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이제 안 봤었는데 다시 관심권에 놓고 좀 봐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특히 너무 비중 실지 마시고요. 지수적으로 불안하니까.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계에서 코스닥에 보면은 1000억 딱 팔았네요. 금투 370억. 이제 이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600억을 팔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그다음에 기타 법인까지 해서 2천억 가까운 매물이 나왔으니까 코스닥이 버티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장 초반에 프로그램 밀었고 일정 부분 다시 잡아갔는데 이 잡아가는 부분이 좀 섹터가 네, 좀 애매하죠. 정확하게 섹터가 나뉘지는 않는데 이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애들을 좀 잡아갔어요.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시총 상위를 좀 잡아서 낙폭만 좀 줄인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전일 반도체 지수인데요. 전일 반도체 지수인데 일단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일단 마감을 해서 미장의 반도체가 단기 조정에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가 눈에 보여주고 이 정도 선의 조정일 것 같아요. 이 선에서 조정을 보이고 횡보를 이어갈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제 직전 고점에서 맞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횡보의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해는 일단은 뭐 크게 오늘 하락한 부분은 없고요. 자, 오늘은 바로 좀 종목을 보면서 좀 이어져 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앞에 있었던 어제 종목 만도 좀 보죠. 수급이 급격하게 빠져버렸네요. 일단 현대차가 캔들상 좀 불안해요. 이거 교수형 캔들이 일단 떴으니까 단기 이제 내일까지 추가 하락이 있을 거고 여기서 잡아주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내일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 주가 내일까지 또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다. 흐름상으로 보면.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추세대 안에서 이 28,900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여기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걸로 일단 보여져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한국전력 관련해서 거의 비슷하죠. 흐름이 이렇게 밀어놓고 이미 바닥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줘요. 만도도 바닥을 잡아 놓고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으로 밀어버렸죠. 매물이 엄청 나오다가 개인 이제 불리해지니까 이제 올리면서 개인 매물 바닥가는 모습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만도가 생각을 합니다. ABL 바이오 흐름 양호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지, 이 돌파하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팍 죽을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지. 그래서 ABL 바이오의 수급이 괜찮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동시에 셀리버리를 지금 좀 노리고 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서 오늘 뭐 전혀
네, 공략을 못했습니다. 일단 사실 이 자리 48,500원 이 자리가 그간에 이제 공략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로 쓰려고 노렸었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좀 더 낮춰 볼 생각입니다. 낮추고 좀 넓게 해서 한 46,800원까지 내려놓고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그간 강했던 색 종목과 낙폭과의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상승 중에 단순 눌림으로 보여져요. 전혀 이상할 거 없는 단순 눌림. HB 테크놀로지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고 OLED 중에서 지금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인덕스 첨단, 야스, HB테크, YMT가 더 세구나. YMT랑 뭐 HB테크가 제일 강한 것 같고 AP시스템은 눌리면 잡아야 돼요 이제. 근데 이 눌림이 어디서 눌리냐가 좀 중요하겠죠. 지금 이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기본적으로 저항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 선 쓰리바닥 구간 그래서 이거 돌리는 구간에서 올라타주면 그때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급할 거 없습니다. 지금 시황이 좋지 않을 때는 급하면 좀 안 좋더라고요. 급하면 아모그린텍 내일 정도 한번 다시 봐볼게요. 21선에서 반등 첫 21선 터치기 때문에 그간 상승을 하면서 한 번도 터치를 깬 적이 없어요. 21선을. 그 말은 얘가 21선을 깨도 매수를 할 거고 안 깨도 이 언저리에서는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바닥을 잡을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HCT 는 공략 못하고 이제 신고가를 치고 가는지를 좀 파악하는데 아직은 힘이 없어요. HFR 지금 힘이 없어 종목들이. 그다음 PSK 오히려 PSK가 굉장히 양호하게 잘 가네요. 흐름 조금 더 지켜보고 아남전자 오늘 자율주행 쪽에서 좀 특히 남성이 낙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낙폭을 많이 키웠고 이제 사람들이 종가 베팅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줄 아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 종가 베팅 할 때부터 수익권으로 해서 그 다음날 2%인가 올랐을 때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이제 다시 보려고 하는데 이 라인이 안 잡혀서 지금 신규를 못 들어가는 거고 뭐 기존의 보유자는 들고 있어도 무방해요. 근데 그거죠. 리스크 관리는 이제 항상 필요하니까 이 21선이 꺾여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 21평이 급격하게 꺾이면 다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 정도. 그러나 일정은 6월 22일 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려가지고 좀 그래요 지금. 아남전자도 좀 오늘 버거웠고 S모도 좀 수급 이탈이 좀 있어서 버거웠고 그 정도로 일단 종목들을 좀 보고 SF 반도체 이걸 종가 베팅을 했어야 됐는데 좀 아쉽네요. 신고가 뚫었습니다. 일단 또 돌파가 나왔네요. 이런 흐름 돌파가 나오는 흐름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 나왔으니까 이제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좀 관심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얘는 돌파로 해서 돌파 매매를 내일 좀 해서 강하게 가면 불타기 매매를 좀 시킬 거고 그 다음에 BTS 관련 GMP
이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가야죠. 예전에 제가 매매를 하다가 모나리자로 사람들이 참 뭐라고 많이 했었는데, 모나리자를 어디서 잡았을까요? 모나리자를 아무튼 얘도 이런 쐐기형 패턴으로 해서 그때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었거든요. 모나리자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떤 구간에서 했나. 근데 비슷해요. 종목이 흘러가는 방법은 이거는 제가 큰 틀의 쐐기형, 이 쐐기형을 말해줬죠. 크게 해서 돌파가 나왔다 해서 얘도 지나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 40% 가까이 어, 패턴상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GMP도 그걸 노리고 일단은 보는 거라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키스트도 일단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지금 모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안 사졌어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좀 강하게 떨어지면 이 구간 오면은 살려고 했는데 한 주도 못 사고 일단 넘겼습니다. 얘는 추가 매수 할 거예요. 밀리면. 지금 키스트를 모아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위닉스도 예전에 금액대 22,400원 21선 잠시 깨던지 21선 근처에서 얘는 매수를 해서 모아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종목이 실적을 보면 아무리 못 나왔다 해도 400억이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적자만 안 내도 작년보다 2배 성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또 여름에 제습기 판매가 많아지면 종목이 퀀텀 점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탑픽 종목 중 하나가 위닉스고, 어제 종배 종목 코엘 패션 오늘 8,200원 8,200원 돌파할 때 네, 여기서 이제 비중 50% 팔고요. 장 초반에 눌렸는데 시장 따라 눌리길래 이때는 안 사고 이때 조금 사서 이 산 물량 여기서 다 팔고 나머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를 왜 가지고 있냐면 한번 슈팅 나오겠죠. 이거 돌파를 시키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슈팅하는 이거를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파 매매 스윙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늘 공략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M&A 관련주로 다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시아나 IDT를 공략해서 좀 아쉽게 상한가를 못 먹었는데 사실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다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얘는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이걸 하느냐 마느냐. 기로고 아시안 IDT는요 대신 이제 부담이 되겠죠. 위치가 아시아나 항공은 기본적으로 한번 뭔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에어 부산 두 종목을 꼭 봐야 되겠죠. 에어 부산도 괜찮은데 윗꼬리가 좀 길어서 아시아나 항공 좀 봤습니다. 내일 슈팅 나오면 이제 좀 봐봐야 되고, 전략은 내일 추가적으로 한번 세워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유닛 테스트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밀려봐야 한 27,000원대까지 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 틀을 안 깨기를 바라면서 가고, 깨더라도 한 3일 안에 회복해주는 모습을 봐야 되고, 평단을 좀 맞춰야 돼요. 이거 좀 평단을 맞추고,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웨인에 대량 매도가 있었으니까 좀 일단 넘어가더라도 추가적으로 강력한 매도는 없길 좀 바라볼게요.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올 걸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외인 지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30% 정도가 외인 지분이 있고, 이제 국내 회사 쪽에 한 25% 정도 지분이 있고, 이 30% 안에는 이 블랙록이라든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쪽에서 정확히 한 16.5%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각계 외국계 증권 회사라든지 등등에서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 가격에 올릴 수가 있어요. 물량이 잠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내일 밤몇 시 비행기더라? 내일 밤 비행기로 이제 해외를 좀 나가는데 13일, 13일 내일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카페에다는 제가 장중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을 건데, 영상은 13일 내일부터 아마 18일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그간 제가 리뷰를 했던 종목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나오면, 어차피 저도 태블릿을 들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카페로 좀 공지를 드리고요. 그다음 강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영상을 다 사전에 제작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영상 관련해서 제작이 들어간 거를 업로드를 드리고, 관련한 내용은 카페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19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많이 밀리고 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 내시고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